안녕하세요. 삼성동 할머니 책방 엽서입니다. 오늘 책은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송정님 지음 펴낸곳 나무생각.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동 에세이. 작가의 말,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잊으려 애쓰고 돌아보면 내가 걸었던 길목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 혼자서 살아가는 일 단 하루라도 가능할까요? 바람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배의 돛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항해사처럼 그 어떤 인생의 바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돛을 희망 쪽으로 바꾸는 일, 그것은 순전히 내 몫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나는 타인은 모두 내 삶의 은인입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2장 타인은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 3장 행복의 냄새, 4장 란드리.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날 방송국에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온 힘을 기울여 작업하던 드라마가 제작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드라마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데 그날따라 꽃들은 왜 그리 곱던지 울고만 싶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동앞에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시오.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며 말했습니다. 댁이 꽃보다 훨씬 곱수.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싶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몇 회 사시는 분이세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오늘 처음 뵙는 할머니였어요. 동네분도 아닌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왜 그 자리에서 물끄러미 나를 쭉 지켜보고 계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할머니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혹시 천사가 아니었을까? 우울한 마음에 위로를 해주려고 신이 잠시 내려보낸 천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천사를 만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사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산속의 적은 물리치기 쉬워도 마음속의 적은 물리치기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산적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적은 스스로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경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황해서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방이 막혔다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위쪽은 언제나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을 보며 희망을 품습니다. 실수는 나의 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였어. 미안해.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그 선배는 항상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커 보입니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미소를 보내는 당신, 그런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무늘보 내 친구, 날쌔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동물의 세계에 아주 느린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늘보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늦게 반응하다 보니 자연 치료가 돼서 생명이 아주 깁니다. 속도가 빠른 세상일수록 우리 마음의 기어는 전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 기어를 조종하면서 기다리는 법도 알고 불안과 불만 대신 나무늘보의 여유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 중에 정감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을 친구로 삼을 줄 압니다. 착한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 작은 여린 것에 고청이 들고 아름다운 것을 금세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햇살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생을 에너지로 삼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 채무자,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도 굉장히 강한 줄 알았습니다. 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는 고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연봉이 아주 높은 줄 알았습니다. 바쁜 스케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인내하고 얇은 지갑을 열고 소중한 것을 내주었고 나를 위해 슬픔을 애써 감추고 웃어주었다는 것을 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랑 부자인 동시에 사랑 채무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일주기 추모식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용돈 받는 날 딸은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도 새로 사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나 오늘 수학여행 갈 때 가져갈 거 사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 딸이 친구와 같이 한창 신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집에 간 딸은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참, 엄마가 오늘 일 나가는 날이었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딸은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지하철에 불이 난 것입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가 2통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눈물밥. 아버지에게 절망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주 술을 찾았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갔는데 어린 맏딸이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작은 딸이 아랫목에 겹겹이 덮어놓은 이불 밑에서 밥 한 그릇을 꺼내 놓았습니다. 밥을 넣어두면 식지 않는다는 것을 철부지들이 어떻게 배웠을까? 아이들은 이불 밑에 밥을 넣어두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어 아버지는 그날 눈물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아버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힘들 때마다 그날 밤에 눈물밥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실패해서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숟가락을 들게 하는 어린 딸들, 마음이 뻥 뚫린 자식에게 밥을 지어 먹으며 몸이 시려야 슬픔도 이겨낸다고 하는 어머니. 어린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어준 밥을 먹어본 사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추억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가다가 힘들면 돌아가면 되지 하는 편안한 마음이 가끔은 필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각오는 자칫 출발부터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엄숙한 결심은 자칫 자괴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런대로 최선을 다하니 좋고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뜻밖의 성과를 이루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난들이 스리랑카의 소녀들이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란드리는 스리랑카 말로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도양 해상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그곳에서 온 8살 락시카 양과 4살 메갈라 양이 난들이라고 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을 때 8살, 4살 소녀들은 환하게 웃으며 자꾸만 이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부드럽고 따뜻한 메아리로 퍼져가는 그 인사를, 그리고 세상에 가득 피어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